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승승님TV의 승승님입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제가 선생님들을 위한 꿀팁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어요. 그동안 블로그를 통해서 이것저것 많은 팁들을 나누곤 했는데 아무래도 글만으로 설명드리기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도 교직 생활에서 제가 알고 있는 꿀팁들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비록 아직은 서툴고 별거 아닌 팁들이지만 선생님들께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좋은 영상 앞으로 많이 올릴 테니까 부디 필요한 분들께서 유용하게 활용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처음으로 알려드릴 팁을 소개해 드릴게요. 평소 학습지 만드시는 일 힘드셨죠? 그리고 한컴 오피스로 열심히 만들고 나서도 뭔가 딱딱해서 보기 싫었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딱딱한 학습지가 아닌 이미지로 기억하는 학습지를 파워포인트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건 제가 만든 학습지인데 제가 미적 감각이 조금 부족한지라 조금은 난잡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제 문제이고요. 아무래도 기존에 만들었던 학습지들보다는 이미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쉽고 빈칸을 뚫어서 그 자체로 온라인 수업용으로 활용하실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혹시 선생님들께서 기존 학습지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거나 자신만의 새로운 양식으로 학습지를 만들고 싶으셨다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선생님들께서 준비해 주셔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렇게 오피스 365 버전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오피스 365 버전에 이 아이콘을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아이콘이 있는 오피스 365 버전부터 준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필요한 이미지들을 미리 다운받아서 준비해 주세요. 이미지들은 주로 픽사베이나 플래티콘 같은 곳에서 저는 다운받곤 합니다. 픽사베이 같은 곳에서는 선생님들이 이런 고화질의 이미지들을 무료로 다운받으실 때 좋고요. 플래티콘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떤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아이콘을 영어로 검색해서 찾으시면은 다양한 아이콘들을 다운받아서 쓰실 수 있다는 점에서 좋습니다. 세 번째는 교과서나 아니면 시중에 판매되는 학습지들을 이용해서 학습지의 목차를 미리 준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준비물을 가지고 차근차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선생님들이 처음 하셔야 될 부분은 배경 서식을 설정해 주셔야 돼요. 선생님들이 출력물로 활용하실 건지 아니면 온라인 수업용으로 활용하실 건지 미리 정하신 다음에 그 크기를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배경 서식을 설정하는 방법은 상단에 있는 디자인 탭에 들어가서 슬라이드 크기 그리고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를 누르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온라인에서 활용하기 때문에 그냥 와이드 스크린으로 사용하지만 선생님들이 출력물로 활용하시려면 A4용지나 B4용지로 활용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선택하신 후에 슬라이드 크기를 세로나 가로 미리 세팅하시는 게 좋습니다. 첫째 단계는 효율적인 작업을 위한 사전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글씨체를 세팅하고 텍스트 박스와 단원명 등을 세팅하는 것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유튜버 이지쌤님의 영상을 보고 이러한 작업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선생님들이 만드실 슬라이드에 가셔서요. 일단은 삽입 그리고 텍스트 상자 입력을 누르십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 화면의 바깥쪽에다가 글씨들을 이렇게 옮겨주시고요. 해당 글씨체에 맞는 글씨체를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배달의 민족 한나체와 나눔스퀘어 AC 볼드체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배달의 민족 한나체 같이 굵은 글씨 같은 경우에는 제목 같은 경우에 많이 사용하고요. 그리고 나눔스퀘어 AC 볼드체는 주로 설명하는 부분에서 많이 활용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를 할 수 있도록 쉽게 할 수 있도록 세팅해 두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도형에 들어가셔서요. 도형에서 그냥 사각형을 사용하셔도 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둥근 모서리를 가진 사각형을 사용할게요. 이 둥근 모서리 사각형은 어디 쓰이는 거냐면 여기 보이는 이런 텍스트 박스용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텍스트 박스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일단 도형을 만들어 주시고 상단에 있는 도형 서식에 들어가셔서 윤곽선을 지워주세요. 그리고 도형 채우기에서 선생님이 원하시는 색상을 미리 설정해 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회색 배경을 조금 넣을 거고요. 그리고
컨트롤 쉬프트 그리고 마우스 드래그 버튼으로 복사 붙여넣기가 바로 됩니다. 이 색상은 제가 강조하고 싶을 때 많이 쓰는 파란색과 그리고 초록색 그리고 붉은색 그리고 노란색 등으로 세팅을 미리 해둘게요. 선생님들이 뭔가 글씨를 쓰고 싶으실 때 이렇게 컨트롤 쉬프트 그리고 마우스 드래그로 복사 붙여넣기를 하셔서 개념 정리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이 안에다가 또 이 텍스트 박스를 복사 붙여넣기 하시고 이렇게 하신다면은 선생님들이 뭔가 더 깔끔하게 정리하시기에 편하다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스마트 아트를 활용한 기초틀 제작 단계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 아트는 삽입을 누르시고 여기서 스마트 아트 그리고 계층 구조형에서 조직 도형이나 가로 다단계 계층형 혹은 가로 계층 구조형 등을 많이 활용하시면 되겠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조직 도형을 많이 활용하니까 이걸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조직 도형을 이렇게 입력하시게 되면은 이런 창이 뜨게 됩니다. 여기 삐져나와 있는 이 도형은 눌러서 삭제를 해줄게요. 스마트 아트를 입력하신 후에 선생님들이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거는 목차를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목차를 입력하시려면은 여기 좌측에 보이는 텍스트에다가 다 지워주시고 선생님 처음부터 하나씩 쓰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인권 침해의 구제라는 단원의 학습 노트를 만들 거기 때문에 이 단원명을 기준으로 목차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이런 식으로 목차를 쭈루루룩 나열해 봤습니다. 여기 있는 텍스트 창을 선택하셔도 이 도형이 선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도형 자체를 누르셔도 이 텍스트가 선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조금 이상하죠? 목차라고 했는데 쭉 나열된 글자들밖에 보이지 않잖아요. 여기서는 스마트 디자인에서 수준 내리기, 수준 올리기라는 버튼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수준을 내리려면은 각 도형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텍스트를 선택해서 내리시면 되는데요. 텍스트를 선택하실 때는 이렇게 쭉 드래그를 해서 수준을 내리시면 되고요. 혹은 선생님들이 도형 자체를 컨트롤 누르고 일괄 선택 후에 수준을 내리셔도 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목차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자, 이렇게 스마트 아트 목차까지 완성이 되셨다면 자, 이 상태에서 스마트 아트를 조금 이쁘게 꾸미는 과정까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스마트 아트의 이 끄트머리를 잡아서 조금 가득 차게 만들어 주세요. 그 후에 이제 각 도형 안에 있는 텍스트들을 조금 통일을 시켜 보도록 할 건데요. 통일을 시키려면은 각 도형들을 일괄 선택해야 됩니다. 컨트롤 누르시고 마우스로 일일이 클릭을 해주세요. 그 다음 상단의 홈에 들어가셔서 선생님이 원하시는 글씨체와 글씨 크기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상단에 있는 목록은 16, 나머지는 14, 그 다음은 12 수준으로 맞춰줬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글씨체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 도형들을 서식을 바꿔줄 예정인데요. 각 도형들을 선생님이 원하시는 도형을 선택하셔서 상단에 있는 서식을 들어가 주세요. 우선 색상을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색상은 여기 있는 도형 채우기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도형 윤곽선은 없애주시는 게 좋습니다. 도형 채우기를 이용해서 선생님이 원하시는 색상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색상 설정이 완성이 되셨다면 다음은 도형 모형을 변경할 수 있어요. 여기는 도형 모양 변경을 눌러준 다음에 동그라미를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사각 모양으로 누르셔도 됩니다. 선생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형 모형 수정까지 끝나셨다면은 이번에는 도형 자체의 높이와 너비를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글자 단 두 글자가 들어갔는데 크기가 너무 크죠? 그래서 글자 크기에 맞춰서 도형 서식을 조금 바꿔보도록 할게요. 높이를 1cm 정도로, 그리고 가로 너비를 약 3cm 정도 줄이면은 아마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크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각각 조금 더 줄일 수도 있습니다.
자, 각자 크기를 줄이게 되면 이런 모습으로 완성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학습 노트의 배치를 생각을 하셔서 이 각각 목차를 원하는 위치로 이동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이동시키는 방식은 똑같이 일괄적으로 선택해 주시고요. 이동시킬 도형을 일괄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잡고 드래그를 하면은 수평 이동 혹은 수직 이동이 가능합니다. 저는 조금 이걸 좌측으로 움직이고 그리고 상단으로 약간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배치가 끝났다면 선생님이 원하시는 이제 학습 노트를 만드시는 밑작업이 모두 끝났습니다. 모든 밑작업은 끝났습니다. 마지막 4단계로는 선생님들께서 원하시는 대로 자유롭게 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만드는 방식의 꿀팁을 조금 알려드리자면은 저는 먼저 구역을 설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텍스트를 넣고 그리고 아이콘을 넣고 그리고 이미지를 차례대로 넣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역을 설정한다는 말은 우리가 아까 처음에 사전 작업으로 세팅해 놨던 이 텍스트 박스를 이용한다는 겁니다. 의미 같은 경우에는 주로 그냥 강조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여기다가 만들어 두었던 이 텍스트 박스를 컨트롤 쉬프트를 누르면은 좌측으로 바로 복사가 됩니다. 이 텍스트 박스를 끌어다가 선생님이 원하시는 부분에 영역을 설정해 주세요. 선생님은 의미라는 부분을 여기다가만 입력하겠다, 이런 의미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구역 설정을 마치신 다음에 일단 선생님들이 최소한의 텍스트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텍스트들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용하실 때에는 우측에다가 이렇게 빼두었던 글씨체들을 마찬가지로 컨트롤 쉬프트 복사 누르시고, 자, 이런 식으로 텍스트를 입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 선생님들이 원하는 그 텍스트에 맞는 아이콘들을 설정해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이콘을 입력할 때에는 파워포인트 오피스 365 버전에 있는 아이콘을 활용하셔도 좋고요. 이렇게 다양한 아이콘들이 있습니다. 아이콘을 입력하게 되면은 색상도 선생님 마음대로 설정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활용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혹은 아까 소개드렸던 플래티콘이라는 사이트에서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이미지를 다운받아서 쓰셔도 되고요. 아이콘을 입력하셨다면 선생님들이 필요로 하는 이미지까지 넣으시면 완성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완성한 게 바로 이런 학습지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선생님의 학습노트 만드는 방법이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인데요.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은 혹시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첫 영상은 너무나도 서툴고 어색한데 끝까지 시청해주신 선생님들 감사드리겠습니다. 꼭 좋아요와 구독, 알람 신청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